얘는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참,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 와,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꾸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 거야. 나의 무식함을 보여주겠어. 얘가 더 무식해. 미치겠다. 아니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볼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그 판검사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방송 맨날 보거든.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 빼고 다 무식해. 깨놓고 이야기해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최재형은 그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정말 이게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의 취지를 알면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선되고 나서 공약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0원, 17,000원까지 최저임금 올린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 공약이에요. 그러면은 뭐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뭐 범죄 국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라고 하면 최재형이 범죄라고 하면 범죄입니까? 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 다른 걸 떠나서 판사잖아요, 판사. 이 사람한테 재판받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판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형사범도 있고 행정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라는 거는 법에서 이거를 범죄야라고 규정을 해놔야지 그게 범죄인 겁니다. 네가 범죄라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 이런 말을 해요. 최저임금을 자꾸 인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비싸서 사업주들이 임금을 안 준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그럼 아르바이트하는 이 청년 노동자들 얘네들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 임금 주면서 일자리 보장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금 체불이 생기면 임금 체불을 한 게 범죄예요. 그럼 임금 체불을 한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임금 체불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돈 조금만 받자. 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더니 일자리를 뺏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한 인상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1년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서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82만 2,480원. 그게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꼬박. 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고용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준에 계산했을 때는 일주일에 뭐 5일 일한다고 계산을 하고 이건 고용은 안정돼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편의점 같은 데 근무하는 친구 제가 그 퇴근할 때 들으는 편의점이 있는데 날마다 바뀌던데 그 시간에 일하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꼬박 일을 한다고 해서 182만 2,480원인데 이걸 갖고 이제 최재형이 그 전에 한 말이 있어. 기본소득 이재명 비판하면서 8만 원짜리 한 달에 8만 원짜리 외식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식하는데 8만 원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계산을 해보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가진 자들, 사용자들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이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은 아예 없겠네 이제. 그러니까 최재형 씨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왜 자꾸 변하는지 그게 그렇게 자주 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당 15시간을 안 넘기려고 억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15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주휴 수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당을 그 몇천 원이라도 안 주고 그거라도 아끼려고 15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자주 바뀌는 현상이 생기는데 최재형 씨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인상하는 그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 제도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사대보험 정직하게 내고 세무신고 정확하게 하면 그만큼 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요. 네, 여기 그러니까 이건 사업주 지금 이게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서 그 체불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임금을 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네, 이게요. 지금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몇 개 방송을 보니까 좀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재형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하면 이건 뭐 절대 악인양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최재형을 비판하기 위해서 좀 논리가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뭐 연방으로 이루어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방 정부들로 지금 자치단체들의 지방 정부들을 그 지방 가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방 정부들은 조례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추가 조례니 초과 조례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범위를 확대하면 추가 조례, 이렇게 그 다음에 질적 범위를 확대하면 초과 조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선 상위 법에서요, 법률에서 얼마 이상, 뭐 10,000원 이상 이렇게 최저임금을 딱 정해요. 그럼 이게 뭐냐? 하한선이 돼요, 하한선. 그러니까 전국 단위적으로 모두 10,000원 이상은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역들마다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인구가 빠져나가, 인구수가 자꾸 줄어.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우리는 최저임금을 뭐 12,000원 드립니다, 13,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조례 통과를 시키면 가능해요. 이 하한선보다 밑으로 내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거는 지역별로 해서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최저임금보다 더 깎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역 단위로 최저임금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요만큼까지는 반드시 줘야 돼 했는데 반대로 수도권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을 1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최저임금이 그렇게 지역마다 다 들쭉날쭉이고 그다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거기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이 사람들 어떡하냐. 그거는 최문순 지사가 이미 방법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수님이 얘기했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국가에서 일정 그 숫자, 노동자 숫자가 적으면 그 단위까지는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법률로 10,000원이 되는데 이걸 15,000원까지 올렸어. 그러면 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커지잖아. 그건 지자체가 보전을 네.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 그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요. 저쪽 정치인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이 선동구호로만 하니까 이런 최저임금 같은 또 이런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2019년에 소상공인들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상공인 경영 애로 요인 분석. 왜 장사가 힘드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요인 상권이 쇠퇴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온라인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단 넘어갔죠. 말이야. 경쟁이 심화돼서 치고 들어온 사람들 많거든.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재료비가 인상돼가지고. 네 번째가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물었더니 최저임금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 18.3%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알바 한두 명씩 쓰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조금 올랐다고 그 월급 못 줘요? 한 달로 따지면 얼마 안 돼. 최저임금 네. 확 올랐을 때도 그 몇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정치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결론적으로 활성화되는 건 골목 상권이에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쓸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손님이 많아지면 고용이 더 많아지는 이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최저임금 절대 올리면 안 돼. 이런 방식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냐고. 최저임금 올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죽을 테니까 올리지 마.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 알바하는 사람들 그냥 그러니까 정규직 이런 데 못 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구렁텅이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정치를 왜 하냐고 새끼들아. 기본 마인드도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판사였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받는 거야. 저는 최저임금을 저도 사업을 2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을 때 걱정스러운 거는요.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젊은 친구들 만약에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요.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적용되는 사람 대부분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게 전 더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7,000원, 1시간에 7,000원을 주다가 1시간에 14,000원 줘라라고 하게 되면 그 받아가는 돈은 2배가 되겠지. 하지만 그 1시간 안에
처리해야 될 업무 양과 업무 강도가 그만큼 높아져가지고 그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노동 강도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지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해요. 최저임금 때문에 망할 거면 사업하지도 말라고 문 열지도 말라고 국가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한두 개가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그것만 조라가 아니잖아. 네. 못해도 저건 조라인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 그 자본주의 쩌든 사람들은 그것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이건 주세요야.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겠어. 안 주니까. 안 줬으니까 네. 그냥 대충 부려먹거나 임금 떼먹거나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막 시간당 지금으로 따졌을 때 시간당 몇백 원씩 주고 부려먹은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법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이 하한선을 근데 이상하게 울거먹는데 대통령 나오겠다는 자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속아 넘어가는 일반 개돼지들이 있거든요. 내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인데 최저임금의 말이나 윤석열의 말을 찬성하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빨리 발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최재형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판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요. 학교에서 바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그냥 바로 공무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의 생활을 전혀 모른다. 이거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료로 시작한 사람들이 전혀 서민의 삶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나 판사들이 도대체 제대로 된 판결이 가능하냐는 의심이 계속 들잖아요. 검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가? 아니라는 게 계속 보여지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각이 친재벌, 친기업, 친기득권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최재형 입장에서는 사실은 표를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최고임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차라리 박수라도 받겠죠. 그러니까요. 상한선. 예. 참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도 몰라 그냥 뭐 내가 윤석열이 지지율 높게 나오니까 나도 그만두고 나가면은 대선 주자 될 수 있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막 쓰레기 줍고 막 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목 받으려고 별짓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7년 여야 공통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2020년까지 10,000원 달성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2022년까지 10,000원 달성 안철수 홍준표 다 범죄잖아 이제. 부끄러운 줄 몰라 이씨. 아니 노동자들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 올리는 게 뭐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힘든 거야. 노동자들 요구도 받아줘야 되고 그렇다고 노동자 요구만 받아주면 기업하기 힘들다고 하니 그래서 가끔씩은 일부 진보 블록에 있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 욕하잖아요. 최저임금 10,000원 뭐 달성하겠다 그거 못 지켰다고 막 욕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쉴드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균형이거든. 다 범죄자 만들어 버린 거 아니야 지금. 최재형이. 그러니까 최재형 캠프에서 그 주의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우 뭐 상황실장 그 사람이 개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얼마만큼 위험한 발언인지에 대해서 캠프 내에서는 이해하고 있을 텐데 최재형이라는 그 당사자 자체가 현실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케이. 헛소리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재형 재밌었어요. 우리 맛도 못해. 씨. 나가. 신민 대선 나가 빨리. 홀라 자기가 홀라. 아 나가요. 뭐 안 멀리 안 나갈 테니까 윤석열, 나가요. 최재형 이런 이딴 어휴 씨. 선본장 하십니까? 내가 선대본부장 해줄게. 하십니까? 내 가방 못지 할게 내가. 대변인? 내 가방 못지. 가방 못지 선대본부장 가방 못지. 내일 나가. 결성.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